안녕하세요. 사연청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러면서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인데요. 특히 오늘의 사연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사연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인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면서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35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참 착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며느리 이름은 김지영이고요. 올해 32살입니다. 결혼 전에는 회사 다니는 커리어 어머니였는데 아이를 가지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참 다정하고 순한 며느리였거든요. 저한테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와주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며느리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아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지영이 친정어머니가 부산에 계셔서 올라오시기가 어려우시대요. 혹시 지영이 출산하고 나서 한 달 정도만 저희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더라고요. 물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죠. 첫 손자이기도 하고 며느리가 혼자서 산후조리하기엔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며느리가 출산하기 일주일 전부터 아들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계획은 정말 한 달 정도만 도와주고 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희 아들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만 시켜서 그런지 집안일에는 서툴고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까 아내를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들 입장에서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힘들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혼자서 아기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느리가 출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말수도 줄어들고 아기한테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들한테 지영이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좀 더 도와주면 어떨까라고 말해봤는데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힘들어요. 집에서까지 이것저것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그 말을 들은 며느리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도 다 봤어요. 한 달이 지나도 며느리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아들이 어머니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석 달째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출산 후 2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며느리의 변화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산후조리 기간이라 생각하고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쿡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아기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아예 아기를 안으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아기를 안으면 자꾸 울어요. 어머니가 안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예 저한테 맡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아기가 울면 어머니 아기가 울어요 라고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제가 지영아 내 젖을 먹어야 하니까 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저는 너무 피곤해요. 분유 타서 주세요 라고 하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니까 저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한 건 낮에도 아기가 울면 어머니 왜 자꾸 울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손자를 다 키웠는데 또 아기를 돌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체력도 딸리고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 사정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지영아, 나도 나이가 있어서 매일 아기 돌보는 게 힘들어. 네가 좀 더 해보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도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저 혼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며느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아기를 돌보자는 뜻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민수 오빠는 맨날 회사 핑계대고
어머니는 저한테 아기 돌보라고 하고 저는 도대체 누구한테 기댈 수가 있나요? 라고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나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사람인데 매일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기 돌보는 게 힘들긴 했거든요. 그날 밤에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상황을 얘기해줬는데 아들은 어머니 그냥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지영이가 지금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조금만 더 도와주자 하고 마음먹었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며느리 행동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장 황당했던 건 집안일을 아예 손도 대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한테 불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설거지가 쌓여있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영아 내가 먹은 그릇이니까 네가 치우면 어떨까? 라고 하면 저는 아기 때문에 손목이 아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은 몇 시간씩 만지고 있으면서 설거지는 손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참고 제가 다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더 심한 건 빨래였어요. 며느리 옷이랑 아기 옷까지 다 제가 빨아주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 제 속옷은 따로 빨아주세요. 다른 옷이랑 같이 빨면 찜찜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고 아기 옷은 세제를 따로 써주시고요 라고 하면서 비싼 아기 전용 세제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빨래를 해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손자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줬죠.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음식 문제였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미역국도 끓여주고 산후조리에 좋다는 닭백숙도 해줬는데 어머니 이 음식 너무 짜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게 먹으면 모유 수유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몸조리 중이니까 싱겁게 해줘야지 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배달 음식은 맵고 짠 걸로 시켜 먹으면서 제가 해준 음식만 짜다고 하는 거예요. 치킨도 시켜 먹고 떡볶이도 시켜 먹고 그러면서 제 음식만 문제 삼으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그리고 청소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매일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다 해주는데 어머니 아기가 있으니까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화장실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좀 더 자주 청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청소하고 있는데 더 자주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며느리가 저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정부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더 가관인 건 아들한테는 저보다 더 심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당신 왜 이렇게 늦어? 나 혼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하면서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아들이 미안해.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하면 맨날 회사 핑계야.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아들이 좀 쉬려고 하면 당신은 맨날 쉬기만 하네. 나는 언제 쉬지? 라고 하면서 아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보는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아들도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눈치 보면서 지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식으로 불만만 늘어놓으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목욕시키기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저는 너무 피곤해요 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도 정말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참기만 하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화가 많이 났어요.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석 달째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면서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이것저것 트집만 잡으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특히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때가 제일 속상했어요. 나름대로 며느리 몸에 좋은 걸 해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그랬는데 짜다, 맛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의 지영이가 아니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뭔가 많이 힘들고 지쳐 보이기도 하고요. 나도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첫 아이 낳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기만 보다 보면 답답하고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그런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 지영이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내가 좀 더 참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또 엄마로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만 하고 본인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퇴근하고 와서도 아기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나가고 그러니까요. 나는 아들한테 지영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요. 집에서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면 저도 지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싶기도 하고 요즘 젊은 남자들은 다 이런가 싶기도 하고요. 며느리가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도움이 안 되고 시어머니한테는 미안해서 마음 편히 부탁하기도 어렵고 그런 답답함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감정도 오락가락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며느리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화가 나고 또 어떨 때는 불쌍해서 더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해보면 그냥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며느리가 많이 힘들 때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정답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며느리가 너무 하는 건 아닌가? 아들은 왜 이렇게 무책임한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런 걱정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터질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제가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저 친구 만나러 나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답답했을 텐데 나가서 좀 쉬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가면서 아기 좀 잘 봐주세요. 저녁 때쯤 들어올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이라니 몇 시간을 나간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저녁 6시가 되어도 안 들어오고 7시, 8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퇴근해서 지영이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상황을 설명해줬더니 아들도 당황하더라고요. 결국 밤 9시가 넘어서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늦었냐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다 못해서 말했어요. 지영아, 아기 엄마가 이렇게 늦게까지 나가 있으면 어떡해?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발끈하면서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야. 내 집도 못 가고 여기서 석 달째 지내면서 아기 돌보고 있는데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어떡해? 라고 제가 맞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 안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와서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가 언제 알아서 왔다고 그래? 민수가 부탁해서 온 거 아니야? 그때 아들이 말렸어요. 어머니 지영아 진정해. 이렇게 싸우면 아기도 놀라잖아. 그런데 며느리가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아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은 또 어머니, 지영이가 지금 예민한 상태니까 이해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나는 이해 안 해줘도 되는 거야? 나도 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아들이 저한테 따로 와서 어머니 죄송해요. 지영이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조금만 더 참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했어요. 제가 민수야, 나도 한계가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네가 좀 더 지영이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빠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아들은 눈치만 보고 저는 저대로 억울하고 화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크게 싸웠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컵이 깨끗하게 안 씻어졌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들을 수 있게 중얼중얼 혼잣말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지영아, 내가 설거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직접 해? 나도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설거지하고 싶지 않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는 왜 맨날 저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저는 그냥 말한 건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계속 불만 표현하면서 제가 조금만 말하면 예민하다고 하니까요.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나 집에 가겠어? 더는 못 참겠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당황해서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정말 당황했나 봐요. 며칠 후에 아들이 어머니, 지영이랑 제가 상의해봤는데 일단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병원인지 몰랐는데 산부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산후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픈 거였구나 싶었죠? 아들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산후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하시네요. 지영이도 본인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아픈 거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며느리도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는 저한테 와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말 이상했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아픈 것도 내 잘못이 아니니까 라고 했죠. 그리고 아들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나 봐요. 퇴근하고 와서 아기를 안아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친구 약속도 줄이고 집에 있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감정 기복이 심했고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컸어요. 어떤 날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라고 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또 어머니 아기가 자꾸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모든 걸 저한테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도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을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수야, 나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지영이가 좀 나아지면 나는 내 집으로 가야 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지영이가 아직 혼자서는 힘들어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딜레마였어요. 며느리가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평생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라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의 상태도 들쭉날쭉했어요.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았고 아기 돌봄도 대부분 제가 하고 있었어요. 다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애매했어요. 명확하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서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으니까 피곤해 보였고 며느리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자신의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미 3달이 넘게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했거든요. 지금은 그때로부터 또 2달 정도가 지났어요. 총 5달째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는 셈이죠. 며느리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히 예전의 지영이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요즘 며느리는 아기를 돌보는 것도 조금씩 하려고 노력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고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아기가 많이 울거나 보채면 어머니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혼자서는 아직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설거지나 빨래 개기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일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예전처럼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맡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좀 답답해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가 엄마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아픈 사람한테 왜 안 해? 라고 다그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주말에는 아기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래요. 하지만 평일에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대부분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며느리는 아들한테 당신이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아들은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서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끔씩 어머니, 제가 요리를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돌려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괜찮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어요. 가장 힘든 건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힘들어졌고 제 집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가끔 제 집에 가서 며칠 쉬고 싶어도 며느리가 어머니 없으면 저 혼자 힘들어요 라고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가겠어요. 병원에서는 산후 우울증이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1년을 더 이렇게 살라는 건가 싶어서요. 며느리도 제 마음을 아는지 가끔씩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빨리 나와서 어머니 집에 가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아파요. 며느리도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다들 눈치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에 대한 제 감정도 복잡해요. 이해는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서운함이 남아있거든요. 손자는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게 그나마 위안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엄마가 우울하고 아빠는 바쁘고 할머니는 피곤하고 이런 환경이 아이에게 좋을 리 없잖아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그냥 버티는 기분이에요. 언제쯤 이런 상황이 정리될지,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며느리가 정말 완전히 나을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이 끝없이 이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 관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픈 사람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족들은 그저 버티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었을 것 같아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으셨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또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도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산후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힘들고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랑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